볼게요. 23회. 네. 봐봐. 몇 번 볼까요? 30번. 번. 이거 주제가 알겠어? 일단 얘를 주제로 잡아도 되고요. 이 바자라는 뜻이 그냥 상점이 많은 거리를 바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자 경제는 feature, 특징으로 한다. 뭐를 분명히 명백하게 뭔가 유연한 가격 설정 작동 방식을 특징으로 한다. 근데 이것이 sit atop이 원래는 sit 뭐뭐에 우선하다 뜻입니다. 뭐뭐 위에 앉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유된 문화의 어떤 타이, 연대 관계 위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이 바자 경제라는 것은 다시 첫 번째 거를 이해를 뭐 좀 버려도 돼요. 공유된 문화 위에 뭔가 가격 설정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셔도 돼요. 얘가 주제가 약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이 공유가 되고 막 터무니없는 가격을 설정할 수 없다는 거야. 예를 들어 그 문화가 막 잘 사는 문화야. 그러면 뭐 비싸게 팔 수도 있겠지만 못 사는 문화야. 그럼 비싸게 가격 설정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일종의. 여기서 물론 추론을 반을 한 거지만 자, 그러다 보니까 구매자와 셀러들이 각각의 어떤 한계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러니까 서로 문화를 공유해서 서로의 약점을 알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 인도의 델리의 그 바자라는 곳에서 그 상점이 많은 그 거리에서 바이어 셀러는 접근할 수 있다. 뭐를 어디에 대규모적으로 예를 들어 가로칠게요. To a large extent를 삽입어로 쓴 거고 얘가 동사고 얘가 목적어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constraint라는 단어를 뭔가 제약이 있는 거죠. 재정적 제약에 서로 접근한다. 뭐를 다른 이들이 그들의 어떤 일상에서 갖고 있는 재정적인 제약을 접근한다. 그러니까 뭐 서로의 어떤 돈의 흐름 이런 걸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행위자가 얘를 바로 그래서 클래스는 뭐 계층이죠. 경제 계층. 구체적 경제 계층에 속하고 있는 각각의 행위자는 이해하고 있다. 뭐를 다른 이가 뭔가 어떤 것을 생필품으로 볼지 혹은 어떤 거를 사치품으로 볼지를 알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비디오 게임과 같은 전자상품 같은 경우에 그들은 생필품이 아니다. 맞죠? 생필품이 아닙니다. 뭐와 같은 어떤 수준의 가정용품, 예를 들어 이제 음식과 같은 그래서 the same A as B 얘가 수거입니다. the same A as B. 그래서 그 식품과 같은 하우스홀드 가정입니다. 가정 구매품과 같은 똑같은 수준의 생필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맞죠? 낫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so 이제 요거 so 잡아야 돼. 왜 앞에가 원인이 나왔으면 뒤에가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고 그러면 자 그래서 델리의 바자의 상인들이 자 not 발표
그러면 비디오 가게에 대한 가격을 매길 때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자, 로우가 있고 하이가 있죠. 즉 비디오 게임 가격에 대한 높은 가격을 요청하면 안 된다. 비디오 게임 가격에 대해 낮은 가격을 요청하면 안 된다. 왜? 어느 지점에서도 바이어는 이것을 절대적인 필수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높은, 그가 이 얘기는 다시 이 얘기는 다시 델리라는 곳에서 델리의 그 바이어들의, 즉 구매자들의 그 경제 수준을 알고 있어. 못 산다는 거예요. 못 살아. 그럼 게다가 얘네들 생필품도 아니야. 그러면 생필품도 아닌데 가격을 높게 측정해 버리면 안 되겠죠. 이 나 때문에, 이 나 별표. 이 낫이 나와서 낫 하이로 해야지 낫로 이렇게 돼버리면 가격을 높이 요구한다는 말이 돼버려요. 가격을 낮게 설정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돼버리기 때문에 지금 서로의 경제 수준을 아는 상태에서 생필품, 그럼 가격이 높아버리면 아무도 안 사지. 그러다 보니까 의미적으로 5번 헷갈렸어? 5번이? 그럼 그래서 이런 지식에 대한 접근이 설정하고 있다. 가격의 동의를 모함으로써 서로의 선호를 연관시키고, 또, 자, 이 시밀러가 어디서 나왔냐면, shared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공유된 문화 경제적인 어떤 우주 간에 속한 상태의 제한점을, 즉, 서로가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델리라는 곳의 경제 상태를 아는 거지, 서로. 이해돼요? 그래서 앞에 주제가 조금 나온 것도 있다. 네. 몇 번? 그 다음 31번. 음, 그럼 이 글의 주제가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거기에서 파생된 겁니다. 그, 일단 주제가요. 얘예요, 얘. 얘가 주제야. 자, 독서라는 것이 그러니까 복잡한 일종의 해석이 됐다. 뭐보다 아이들의 관심이 오직 어떤 글에만, 인쇄된 글에만 있었을 때보다, 그래서 뭐 스케치나 뭐 그림을 옆에다 낀 구성물을 같이 낀 상태로 그냥 뭔가 인쇄된 문자에만 아이들의 관심이 있었을 때보다 리딩이라는 것은 일종의 더 들어간 복잡한 해석이다. 이렇게 돼. 얘가 주제인데요. 그럼 얘가 봐봐. 요거 갖고 끄집어내는 거. 그럼 이걸 주제로 잡고 독서는 뭐 문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더 들어가서 해석까지 하라는 얘기죠. 똑같이 내려온 게 이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요거 어디 있어? 요거가 이 자리가 됩니다. 왜냐면 not simply니까 뭐뭐가 아니라 일종의 이게 not의 법비로 보는 거야. 아이들의 관심사가 그냥 글자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글자가 나타내는 의미까지 해석하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요거 있지. 여기가 이게 뭐야? 이게 해석이야. 그냥 가장 간단한 글에서조차 문장이 says가 뭐? 이 says가 이거예요. says. 문장이 말하는 것은 그 문장이 그 의미하는 거와 종종 다를 수가 있다. 그렇죠. 이 says가 말하는 거와 그냥 그 아이들이 독서라는 것이 그냥 글만 읽으면 안 되고 글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까지 이해해라. 이게 주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독서라는 것은 그냥 뭐 글자만 보는 거. 얘 집중을 두면 안 된다. 그 글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의미까지 파악해야 된다 이 뜻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글자만 쓰는 거. 이게 뭐? word recognition. 같은 거. 단어 인지. 단어 해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앞에서 요거 뽑아내서 이 문장을 가지고 응용까지 하는 게 어려운 건 맞아요. 이건 어려워. 이거 3점짜리야? 요건 says가 얘기하는 거. 그 글이 뜻하는 것. 즉, 단어만 가지고, 단어에 집중해서 단어만 알아차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체적인 맥락을 다 이해하고 해석할 줄 아느니 그것이 독서다. 라고 했다는 얘기죠. 또! 3번. 네. 얘를 그냥 다 읽어봐야 돼요. 그리고 댐까지 보셔야 되는데요. 요 앞에 댐이 누군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자, 심리 연구가 있었다. 서브젝트가 이제 피실험자입니다. 피실험자들이 사람들의 얼굴의 사진을 받고 그리고 이 이제 정신 상태입니다. 마음 상태. 그래서 이벤트 이제 투영되다, 이제 겉으로 나오다, 밝혀지다. 그래서 밝혀지는 나오는 정신 상태나 어떤 표정을 식별하라고 요청을 받았던 심리 연구가 있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뭐 이런 것도 알고 있으세요? 똑같이 하는 뜻입니다. 인베리어블리. 원래 베리어블리가 다양하게라는 뜻인데 인베리어블리가 그걸 이제 부정치니까 똑같이 그 결과는 한결같이라는 뜻이 한결같이 매우 뒤섞여 있었다. 어떤 이제 그 실험 여러 번 했어도 똑같이 한결같이라는 뜻입니다. 이 결과가 매우 뒤죽박죽이었다. 17세기에 프랑스의 화가 이제 이론가인 찰스 르브르라는 사람이 일련의 얼굴을 그렸다. 바로 그래서 어떤 얼굴들 그 화가가 뭐 나타내고자 요청을 받은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요청 받는 겁니다. 나타내고자 요청을 받은 다양한 감정을 보여주는 얼굴들을 그렸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화가가 그린 얼굴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화가가 그린 얼굴들에 대해서 놀라운 점은 빈칸이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화가의 그림들을 얘기하는 거죠. 화가의 그림들. 표정들이 어땠다 이 말인데. 그래서 이 모든 것에서 뭔가 빠져있는 것은 별표네요, 이거. 별표. 그러니까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에서 그 그림을 결정할 수 있는 배경이나 맥락이 빠져 있었다.
그러니까 즉 그림의 배경이 없는 겁니다. 상황이 없어. 그냥 얼굴만 있는 거야. 그냥 얼굴만 이렇게 표정만 했어. 자,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사람이 누군지, 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의 관계가 누군지, 그리고 스테이크지 중요한 뜻이지. 뭔가 위험에 처한, 혹은 뭐 중요한, at stake, 중요한. 이 그 그림 속 장면이 어디가 중요한 건지 등등, and the like 등등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이게 must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럼 must는 무조건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까지를 묶어서 봐봐. must가 들어간 이유는 뭘까요? 앞에 얘기는 표정을 그렸어. 표정을 그리라고 했어. 근데 그 표정 속에서 배경이 빠져 있어요. 배경이 없어. 근데 어쨌든 간에 배경이 없는 표정이에요. 없는 표정들. 그것이 이제 감정을 드러낸 건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이런 머스트 이런 게 다 뭐냐면 배경이야. 배경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맥락을 알아야 된다. 이 사람이 어떤 그 그림 속에서 다른 사람의 관계가 뭔지. 배경이나 상황을 알아야 돼. 이런 얘기야. 그런데 현실에서 또 뿐만 아니라 그림에서라는 것도 우리가 단지 얼굴만 보는 것이 아니다. 커머크로스 만나다. 단지 얼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특정 상황 속에서 그림이 됐던 현실이 됐던 에즈웰에즈 나왔으니까 현실 혹은 그림에서도 우리는 상황을 보는 거야. 상황을 보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촉발될 수가 없고 따로 독립해서 존재할 수가 없다. 별표. 그러니까 상황이죠. 같은 거야. 세팅과 컨텍스트 같은 거. 뭔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가 아니라면 별개로 고립돼서 그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 이게 주제야. 다시. 그럼 여러분 주제가 어떻게 나왔어? 그래서 그 상황이 어때? 뒤에는 그들이 살고 우리가 숨쉬고 우리의 존재가 have our being이 존재를 갖고 있는 환경 없이는 어떤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주제가 나왔어요. 다시. 그럼 주제 어떻게 잡아? 주제 뭐라고? 환경, 상황. 맥락이 있어야 그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감정과 표정이 같은 거야. 표정을 이해하는 거야. 이게 주제야. 이해돼?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3점짜리라는 이유는 이 그림 설정에서 배경이 없어. 그렇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이 주제에서 어떻게 얘기해? 다시 얘기하면 상대, 배경이 없어. 배경이 없으면 표정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표정을 이해 못한다는 얘기. 표정을 알 수 없다. 혹은 감정을 알 수 없다. 배경이 없으면 감정을 모르는 거예요. 이 그림이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슬픈 건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주제야. 말이 어렵죠? 그럼 1번은 자, 이 모든 그림들 이제 그렸어. 표정이 되면 표정을 나타내는 표정만 그린 그림들이죠. 표정 그림들이 일관적으로 이 표정이 나타내는 감정과 일치했었다. 그러면 얼굴에서 막 웃었어. 그럼 웃는 표정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니야. 주제가 배경이 빠졌기 때문에 표정을 알 수 없는 거야. 땡입니다. 의도를 몰라. 얘가 우는 건지 웃는 건지 모른다는 얘기야. 모든 그 그림 속의 모든 사람들이 사진적 정확성을 가지고 묘사되었다. 아니 정확하지 모른다는 거야. 다 무조건 모르는 거야.
이 부정적으로 이게 빠지는 거야. 이 배경도 알 수 없고 표정은 모른다. 모르는 겁니다. 모른다로 들어와야 돼요. 각각이 분명하게 어떤 사회적인 서사,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다. 그럼 이 1번, 이 3번은 1번과 같은 겁니다. 얘를 보고 얘가 갖고 있는 얼굴의 표정 이야기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4번. 각각의 이 모든 그림들이 독특한 캐릭터를 표현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럼 다 얘도 지금 1번, 3번, 4번이 같은 얘기입니다. 얘를 보고 어떤 얼굴을 알겠다는 거야. 5번은 자, 이 그림을 6장을 그려, 5장을 그렸어. 웃는 거, 뭐 이렇게 그렸어. 이 그림들 표정들이 다 be substituted for 뭐뭐로 대체되다. 어떤 손실도 없이 다른 그림으로 대체될 수가 있었다. 이 얘기는 뭐야? 표정을 알 수 없었다. 얘가 웃는 거, 얘가 어떤 애는 얘를 웃는 거라고 하고 얘를 우는 거라고 했지만 또 다른 다시 그 배경이 없기 때문에 얘를 운다고도 볼 수 있고 얘를 또 웃는다고 볼 수 있었다는 얘기. 이게 substitute for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그 내용의 손실 없이 웃는 그림이 우는 그림으로 대체될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상황 배경이 없으니까. 답이 그래서 5번이에요. 부정적 얘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부정적 얘기. 근데 물론 킬러 문항이죠. 킬러 문항이에요. 이제 주제를 잡아내는 거고. 또 34번. 자, 이거 어렵죠? 이런 것도 왜냐면 빈추가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있지. 다 읽어야 돼. 다 읽어야 돼. 자, 모든 사람들, 어떤 모든 사람들? 얘를 가로. 자, 운전하고, 걷고, 이러면 스와이프드 트랜스 카드는 그냥 교통카드를 뭐 긁는다는 뜻입니다. 네. 이 교통카드 같은 거를 긁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이 교통 전문가로 본다. 어떤 순간 그녀가 문 앞을 나오는 순간부터 자기가 어떤 교통 전문가로서 스스로를 보고 있다. 그리고 그녀가 이 거리를 보는 방식은 빈칸이다. 이건 모르죠. 뒤에 보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떤 의도가 잘 짜여져 있고 이제 well intentioned 의도가 잘 드러나고 또 어떤 시민의 정신이 가득 찬 시민들이 그래서 find 얘가 목적어고요. 얘가 목적격 보호입니다. 그래서 argue past가 이제 서로에 대해서 뭔가 논의하다. 뭔가 이제 투쟁하고 뭔가 서로 건의를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시민 정신을 가진 시민들이 서로에게 논의를 하고 투쟁을 하게 되는 결과를 우리는 알게 된다. 다시 얘기해서 어떤 이웃이야. 이웃 모임에서 학교 강당이죠. 강당 같은 곳에서 혹은 교실입니다. 혹은 교실 아니면 그 방이죠. 도서관이나 혹은 교회 혹은 뭐 이런 데서 사람들이 모여 그 나라의 지역 주민들이 gather 모입니다. 뭘 위해서? 종종 contentious 뭐 토론을 하게 되는 뜻이야. 이게 뭐 논쟁적인 논쟁하게 되는 토론을 합니다. 뭐에 대해서? 교통 제한에 대해서. 어떤 교통 제한? 도시의 거리를 바꿀 수 있는 교통 제한에 대해서 서로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처럼 모든 교통은 국지적이야. 지역적이고 그리고 매우 개인적입니다. 여러분 이거 별표예요. 이게 주제와 직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통이라는 것은 내가 두정동에 살아. 그럼 나는 두정동과 관련한 교통만 빠삭하게 보면 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인 얘기예요. 이게 핵심 얘기가 뭐로 나왔어?
교통이야, 여러분. in transportation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통. 근데 교통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건의를 해. 서로 뭔가 말이 많은 거야. 그 이웃 어떤 건의를 할 때. 그럼 뭐에 대한 건의를 해? 개인적인 이야기를 자꾸 건의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트랜짓이라는 게 교통을 뭐 갈아타는 거 혹은 뭐 교통을 어디에 옮기는 거. 그래서 트랜짓 프로젝트는 그냥 교통과 관련한 프로젝트로 보시면 돼요. 얘를 괄호. 그래서 이동순환 프로젝트라는 것이 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뭐 빠른 여행을 할 수 있는 트랜짓 프로젝트는 반대죠. 오브젝션 반대. 다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교통 프로젝트가 몇 가지 몇몇의 이 주차장이다. 그 다음에 로스는 이제 손실이죠. 주차장 손실에 대한 반대 때문에 그 건의가 그 반대 말 그대로 중지될 수 있다. 어떤 두려움으로 이 프로젝트가 혹은 이 프로젝트가 이제 뭐 효과가 없을 거라는 어떤 두려움 때문에 트랜짓 프로젝트 다시 얘기해서 교통 프로젝트가 있어. 근데 일부 사람들이 얘네들이 주차장을 막아. 주차장을 없애게 돼요. 주차장이 사라져요. 사라진다는 명목으로 교통 프로젝트를 중지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얘가 지금 퍼스널한 거야. 누군가에게는 이 트랜짓 프로젝트가 도움이 될 수 있어. 근데 누군가에게는 이 주차장을 없애게 되는 일이 돼버려. 네, 여기에서 이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또 그것은 어떤 데이터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데이터에 대한 어떤 도전도 아니고 혹은 교통공학이나 그 교통도시 계획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즉 거리에 대한 토론은 전형적으로 별표 똑같은 얘기 또 나옵니다. 같은 얘기야. 같은 거야. 다시 그러니까 거리에 대한 대중의 토론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뭐를? 감정적인 가정에 뭐에 대한 어떤 변화가 어떻게 그 변화가 누군가의 통근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또 뭐라 해야 주차하는 능력이나 혹은 무엇이 안전하고 무엇이 안전하지 않은지나 혹은 그 로컬 비즈니스의 얘는 뭐 저거요 바텀라인이 저거야 수익이야 수익에 영향을 줄지 안 줄지 혹은 개인의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개인의 상황에 그 교통의 변화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감정적인 가정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뜻이야? 여러분 교통 변화는 뭐다? 개인적인 거야. 개인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하고요. 반응 혹은 수용. 거부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수익이 되면은 수익 발생이 돼. 그럼 그 교통 변화가 자기한테 좋은 거예요. 트랜짓 프로젝트라는 건 자기 집 앞에 거리 그 버스가 생겼어. 버스 노선이 생겼어. 혹은 거리가 하나 더 생겼어. 그러면 자기가 수익이 생기면 돈이 되면 혹은 이게 이득이 되면 좋아하는 거고 그게 교통 변화가 생겨서 자기한테 약간 해가 되면 그걸 반대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르게 반응, 호응, 혹은 지지, 혹은 반대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키워드를 두 개를 어떻게 뽑아내? 교통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통 변화는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한다. 얘가 주제가 끝나요. 다시 교통 변화는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개인적이라는 얘기죠. 지지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1번 상당히 의존한다. 뭐를? 다른 이들이 그녀의 도시의 거리를 보는 방식에. 여러분 이거는 키워드는 뭐다? 개인입니다. 다 자기 각자의 이익이 다른 거야. 그럼 이렇게 되면은 남들 이목의 기준이죠.
개인이 없어. 누군가의 거리를, 그러니까 교통이 바뀌는 거, 전체적인 이름 교통 얘기죠. 교통이라는 것이 남들이 그녀의 거리를 보는 방식에 따라서 그 교통에 대한 변화를 다르게 평가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 이목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된 거야. 핵심은 others가 돼버려. 개인의 이익이 없다는 얘기죠. 오히려 개인의 이득이 앞서야 되는 거지. 1번이 안 되는 거야. 자, 2번. 주어가 뭐더라? 그래서 또 여기서 she라는 거, 여기서 이제 거주자라고 보시면 돼요. 거주자. 즉, 그 거주자가 교통에 대한 반응 공식은 자기 이익이 되냐 안 되냐 라는 거죠. 핵심은. 이 거리가 나한테 이득이 돼야 안 돼. 나한테 도움이 돼야 안 돼. 이렇게 본다는 거지. 퍼스널이고 로컬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에 대한 상황을 업데이트 시킨다. 이거는 뭐야? 이 개인적인 이득이 없어. 정책에 대한 얘기밖에 없어. 그럼 뭐야? 이게 그녀가 거리를 보는 방식은 대중의 교통 정책을 따른다. 이런 얘기 돼버리니까. 개인의 이득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3번. 자, 여러분, 인디펜던틀리에서 인을 빼잖아요. 그럼 답이 3번이네요. 그녀가 거리를 다니는 방식에 따라서 생길 수 있다. 즉, 인디펜던틀리는 따로란 뜻이야. 근데 디펜던틀리는 뭐뭐에 따라서. 즉, 그녀가 다니는 거리에 따라서 그녀가 거리를 보게 된다. 자기의 이득에 맞춰서 자기가 다니는 거리에 맞춰서 그 거리를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인디펜던틀리기 때문에 이제 말 그대로 분리해서 따로라는 뜻이야. 나의 이익과는 별개로 거리를 본단 말이 돼버리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5번, 4번. 이게 4번이니. 이게 how she gets around가 뭐냐면 자기가 거리를 돌아다니는 방식.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스스로가, 그러니까 개인이죠. 개인이 거리를 돌아다니는 방식과 트랙이라는 거는 연결된다? 그러니까 이게 개인인 거죠. 얘가 개인입니다. 개인. 자기가 다니는 방식만 그 방식을 기준으로 그 도시 환경의 거리를 밀접하게 본다. 그럼 5번은 자, 시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개인이 빠져버려. 그녀의 도시가 작동하는 방식과 밀접하게 연결해서 본다. 이렇게 돼버리면 도시 기준이야. 개인이 빠져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인이 들어가는 건 4번밖에 없다. 또 37번. 어려웠죠. 자, A에서 여러분 일단 댐을 찝어냈어요. 여러분 여기는 그들이라고 할 수 있는 복수 명사가 없어요. 네? 그럼 박스 규범이라는 것은 생긴다. 그러니까 이 복수 명사 여기 people 나왔는데요. 그게 아니라 바로 마지막 문장에 복수 명사가 나와야 돼.
그래야 이 they라는 개념도 여기에 있나 없나를 보셨을 때 A의 them 앞에 무조건 복수 명사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규범의 시작은 발생한다. 뭐였을 때 어떤 사람이 행동을 할 때 특정 방식으로 특정 장소에서 왜냐하면 그냥 ought to는 should랑 같은 거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대중 도서관 가서 말을 크게 하지 않아. 그럼 그녀가 말을 크게 하지 않아야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방식에서 특정 상황에서 그런 행동을 했어. 그럼 이제 규범이 그때 생긴 거야. 예를 들어 뭐 도서관에서 자기가 이제 처음으로 크게 말하지 않기라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크게 말하지 않아. 이게 뭐 규범이 시작되는 거야. 놈이 시작됐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 C에서 disbehavior라고도 나오고, 자, B에서 일단 내용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규범이 생겼어. 그러면 자, 그리고 여러분 some others와 이 others 차이는요.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잠깐만. 여러분 원래는 some이 나오고 이거의 짱이로인 게 others예요. 몇몇을 뺐어. 나머지 몇몇을 others라고 그래. 근데 여기서 이거 트릭 준 거야. others가 있어요. some others는 이 다른 애들 빼고 그 또 다른 몇몇을 some others라고 해. 이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런데 그 다른 사람 빼고 또 몇몇의 다른 사람 이렇게 나와. 이제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순차적인 기능이 있는 거예요. 얘도. 그러니까 봐봐. some others랑 others, some others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이게 some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some은 몇몇이죠. 여러분 some은 어떤 뜻이 있어? 몇몇 어떤 뜻이 있어요? some guy 하면은 어떤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some은 어떤 몇몇이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some이 처음에 나왔을 때 그냥 some people 그러니까 others라는 표현 자체가 여기에서 some others 그러니까 이 others라는 표현이 먼저 언급된 some이 없으면 some이 없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some이 먼저 나오고 뒤에 나왔을 때 some을 제외한 others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앞에 어떤 사람들에 대한 특징을 열거를 했어.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즉 some을 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some을 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어. 근데 이 others, some others 했을 때 이 some은 다른 사람들이 있지만 그 다른 사람을 제외한 또 어떤 다른 사람도 이렇게 나와요. 네, 좀 헷갈리죠 이거. 그러다 보니까 이거 힌트로 잡기는 내가 좀 이거 좀 뭐 에바라고 볼 수 있어. 그러면 벗이 핵심이죠. 벗. 그럼 B와 C에서 첫 문장을 봐야 돼. 근데 A에서 대임을 지목할 수 있는 그 복수 명사는 없죠. 그럼 B 아니면 C인데 그럼 핵심은 규범이 시작이 된 거야. 그런데 자 B는 규범이 없는 거죠. 이해돼? B의 첫 문장 봤어. 그리고 또 어떤 다른 사람들은 그 행동을 그들에게 규정하지 않습니다. 얘는 뭐야? 규범이 없는 거지. 이해돼요? C는 어때? 규범이 있어요, 없어요? 어? 규범이 있는 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disbehavior를 또 잡으셔야 돼요. disbehavior. disbehavior 가리키는 표현이 뭐야? 이 행동, 뭐? 앞에서 박스 얘기하는 거, 박스.
다시. 그럼 박스 내용이 무조건 다음 첫 문장에 들어와야 돼. 그런데 만약에 B가 나왔어. 그럼 B는 규범을 없애는 거야. 그런데 C가 나오려면 규범이 다시 살아나는데 여기에는 규범이 없다가 또 다시 살려면 다시 또 벗이 나와야겠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C가 무조건 나오고 하지만 규범이 없는 경우도 있다가 뒤로 반전되니까 벗이 나오겠죠. 이해돼? 네. 그래서 지금 others를 이렇게 잡는 거지. 즉 다른 사람들. 마지막에 여기 이 others가 대모로 잡히는 거죠. 그래서 B에서 but이 나오는 거지. 하지만 이러한 그 룰을 다른 사람들은 prescribe 규정하다. 뭐 뭔가 말 그대로 규정하는 거 확실하게 뭔가 딱 법칙으로 정해주는 것 뜻입니다. 법칙으로 정해주다. 그 행동을 그들에게 법칙으로 정해줄 수는 없다. 거기선 규범이 있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A는 규범이 있는 거지. 그 행동을 그들에게 규범을 정해서 thus 했지, 이렇게 thus. 규범으로 정해줄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됐어? 네. 그래서 내용이 연결되는지 혹은 지시어가 뭔지 또 36번 음... 네. 자, 일단 마지막 거 볼게요. 여기서 요 박스의 내용이 무조건 그 다음에 걸치는 게 아웃컴으로 연결되는 거 얘밖에 없지. 됐어? 네. C는 잡았어? 네. 그러니까 협상이라는 것은 정의된다. 뭐로써? reconcile 안 하죠. 화해하다 뜻입니다. 화해하다. 갈등의 어떤 입장들을 화해시키고 탐험하기 위한 시도로서 정의된다. 어떤 수용할 수 있는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결과라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과라는 표현이 나왔고, 그래서 여러분 B에서 바로 나올 수 없는 이유도 B이지야.
그럼 앞에 어떤 협상의 여러 상황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박스는 그 협상이 뭐다라고만 나왔을 뿐이죠. 그래서 핵심 단어가 뭔가 결과에 도달하는 거야. 그래서 그 결과라는 단어가 A에도 없고 B에도 없고 C의 첫 문장에 딱 들어와요. 그러니까 C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결과의 본질이 무엇이든지 간에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마지막에 그랬더니 이제 그 시간이 없다고 쳤어. 그랬더니 이제 커먼 했어. 커먼. 근데 여러분 A에는 그럼 그 시의 마지막에서 그 파티스가 이제 당사자들, 이해관계자를 파티라고 합니다. 이해관계자 혹은 당사자들, 그냥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해관계자들의 의도에 따라서 공통 관심사의 영역들이 clarify, 명확해질 수도 있고, refine, 제정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어떤 협상의 형태와 그 물질을, substance, 물건을 수여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공통 이익되는 관심사가 명료해져. 혹은 협상의 형태를 받을 수도 있어. 마지막에 커먼으로 끝났죠? 근데 A에서 이 커먼과 반대되는 디퍼런스가 나왔어. 그러면 이 이익이 다른 영역도 종종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그럼 여기에서도 잘 보시면 B에서 D's 잡아내는 게 핵심 중에 하나였어요. 그럼 D's도 앞에 여러 협상들의 형태가 나온 거죠. 그럼 D's가 가리키는 건 뭐야? 앞에 instances. 그래서 future negotiations. 이제 negotiations라고 나와야지. 복수명사가 나와버리지. 그러니까 C에서는 그냥 협상의 형태를 받는다. 혹은 이 관심사의 이득이 공통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이 어떤 부분이 명확하고 어떻게 정의되고 그리고 이제 협상의 형태를 단수명사로 끝났잖아. 이게 negotiated form이라고 나왔지 forms라고 나온 게 아니지. 네, 그러다 보니까 D'로 봐줄 수가 없는 거야. 일단 B에서. 그러면 공통의 반대말이 difference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공통된 이 관심사가 드러나 협상을 통해서. 그럼 이 관심사가 다른 부분도 남아있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것들이 미래 협상들의 대상이 되기도 하거나 혹은 협상이 안 될 수 있어. 화해가 안 될 수 있는 영역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다. 그럼 이런 상황에, 즉 미래에 협상이 안 될 수 있는 협상들의 상황에 대해서 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these가 앞에 those를 얘기하는 거야. 앞에. 그래서 C, A, B. 그래서 복수 명사인지 단수 명사인지를 찾아내는 거다. 또 응? 됐어요? 지금 23회 다 됐어? 그다음 24회. 갔다 오세요. 네, 10분 쉬어요.
말해줘. 자, 질문. 응? 응. 응, 33번. 여러분, 이런 어게인스트나 앞에 이제 not이 왔어요. 그럼 주제의 반대를 잡으셔야 돼요. 빈칸하는 것을 경고했다. 그러니까 빈칸하지 말란 얘기죠. 그럼 주제 잡고 주제 반대 치는 거야. 그럼 주제가 대충 나왔어요. 별표. 나데이 법비 나오면 주제다. 얘부터 보시면 뭐 얘네들은 적을 거야. 얘네들이 그 그리스 철학자인가? 막 그럴 거예요. 뭐 여기 저기 그래서 그냥 개인이죠. 그래서 이 에피투스라는 사람이 주장하기를 우리를 get us down 말 그대로 막 잡아 당겨 내리는 거야. 몰락시키고 침체시키고 우리를 몰락시키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대해서 만드는 비판이다. 뭐 판단이다. 평가다. 그럼 이 댐이라는 것도 뭐 앞에서 댐이 뭐야? 아, 그죠? 이런 circumstance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황에 대해서 만드는 그 평가다. 그러니까 얘를 주제로 잡아야 돼. 얘가 주제다. 그럼 주제 반대로 보세요. 그럼 어떻게 볼까요? 주제 반대는? 다시 우리의 비판이 혹은 평가가 뭔가 상황이죠. 상황에 대한 우리를 몰락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거꾸로 봤을 때 거꾸로 봤을 때 혹은 주제 평가죠. 평가. 그냥 평가를 평가 상황에 대한 평가. 평가. 잠깐만. 주제 반대. 한번 빈칸 넣어볼게요. 경고했다. 오마지 말 것을 상황에 대한 평가를
얘만 보고 잘 모르겠네요. 답이 잘 안 보입니다. 그냥 일단 내려와. 내려와. 근데 일단 얘가 거의 주제로 나왔고, 그럼 얘의 그 화를, 분노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우리가 B에 대해서는 화를 낼 수가 없다. 만약 그것이 우리의 그 소풍을 망쳐버리면, 답이 뒤에 있습니다. 보니까. 그러면 그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우리가 그 B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종종 화가 난다. 누군가가 우리를 잘못 대우하면. 여러분 여기 있네요. 이것도 주제랑 비슷한.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나 혹은 어떤 변화에 대해서 다시 visual control 다시 자 우리가 이제 B를 멈출 수가 없을 만큼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통제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은 똑같이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포인트레스 핵심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의 감정들을 바뀌는 뜻이야. 바뀌는 다른 이들의 개인의 행동에 맞추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뭐만큼 이 날씨에 우리의 감정을 매이는 것만큼 별 핵심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따옴표 별표 나왔어요. 무언가가 이런 컨서는 관련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통제 영역 밖에 없는 것이 관련이 있다면 그것은 너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을 대비해서 얘기해라. 그럼 얘가 주제로 났네. 얘가 주제입니다. 얘가 제일 빡센 주제. 다시. 여러분 이 사람은 뭐라고 경고한 거야? 다시. 우리와 상관없는 일에 상관없는 일에 화내지 말란 얘기죠. 예를 들어 화내지 마라. 그러면 얘가 주제야. 얘를 주제로 잡아봐. 그럼 여러분 어떻게 경고하겠어요? 어떻게 경고할 거야? 반대로 해봐. 상관없는 일에 화내지 마라 혹은 관여하지 마라. 이게 마지막 사람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뭐라고 경고를 하겠어요? 경고 문구를 어떻게 만들어? 너와 상관없는 일에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겠지. 이해돼? 지금 마지막 이게 사실 바로 빈칸이 제일 그 큰 주제로 나온 것도 맞는데 그것만 보고는 잘 모르겠어. 그랬더니 맨 마지막 결론이 나왔어. 그럼 결론을 반대 치면 돼요. 즉 너와 상관없는 일에 관여하지 말라, 신경 쓰지 말라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경고를 어떻게 할 거야? 너와 상관없는 일에 반응해. 반응하니까 너 이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를 주겠죠. 이해돼? 그러니까 주제 잡고 반대 치는 거야. 이 사람의 결론은 너와 상관없는 일 화내지 마라. 그럼 경고는 너와 상관없는 일에 반응을 하고 있어. 그 반대를 경고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제의 반대가 빈칸이야. 그럼 너와 상관없는 일에 반응한다는 얘기가 3번이야. 또 30번.
이게 여러분 이거는 그냥 물론 이제 주제를 먼저 잡는 것도 좋은데 이게 주제가 한눈에 안 보이면 요 밑줄 친 표현의 앞뒤를 무조건 보세요. 이렇게 may be combined in a weighted fashion. 여러분 weight가 뭐냐면 무게를 달다. 그래서 weighted가 돼버리면 무게가 단 혹은 중요한 뜻이에요. fashion이 나오면 in fashion은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weighted라는 단어의 반대말이 unimportant인데 우리가 방법이라는 말을 수거로 꾸밀 때 중요한 방법이라고 하지 중요치 않은 방법이라고 하기는 말이 안 맞죠.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fashion이라는 단어를 당연히 중요한 무게가 있는 방식으로 기하학, 그다음 비기하학 정보가 합쳐질 수 있다. 당연히 어떤 연구 결과가 발표를 했으니까요. 그 결과의 발표는 중요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그냥 2번도 제끼는 거예요. 이렇게 가볍게 제끼는 거예요. 그럼 3번에서도 밸리드가 타당한 뜻이고 인밸리드가 타당하지 않은 뜻이야. 혹은 유효하지 않은. 유효하지 않은. 그러면 기하학이라는 것이 타당하다, 유효하다, 혹은 타당하지 않다, 유효하지 않다 뜻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니까 more stable가 나왔어요. 그것이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시간에 걸쳐서 비기하학적 형태보다 그러니까 이 비교 대상이 뭐야? 비기하학이야. 비기하학과 기하학을 비교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비기하학에 비해서 이런 비기하학이라는 건 형체가 없는 거예요. 기하는 형체가 있고 그럼 형체가 있는 것이 타당하지 비기하에 비해서 타당하지 않아?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거 그냥 3번으로 대충 찍을 수 있는 거예요. 또 more stable이 좋은 얘기입니다. 안정적이라는 얘기는 기하학은 형체가 변하지 않아 시간이 지나도 그 자리에 그 건물이 그대로 뭐 100년 동안 있어. 뭐 그런 얘기를 invalid라고 했기 때문에 이 stable이라는 단어랑도 안 맞는 거죠. 그 건물의 형태는 유효해 라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답은 valid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모르겠으면 또 내려와. 이 더 큰 피처라는 것이 건물의 특징들이라는 것이 더 안정적이야. 스테이블하죠. 중요하게 연결된 게 릴라이블. 그러니까 안정적이니까 100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 있어. 믿음직한 거지. 우리의 서울의 상징, 뭐 도시의 모습이 그대로 있어. 안정적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그것이 있을 거라고 신뢰가 가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컨시스턴트라는 거는 릴라이블 스테이블랑 같은 거야. 일관적이고 안정적이고 연결된 겁니다. 또 37번 37번
자, 일단 빨리 잡는 거는, 이게 어프로치가 사실 막 단어가 막 여기저기 나왔고 헷갈리는데요. DS 디자인 잡는 게 먼저 빨라. 그럼 디자인즈라는 거는 여러분 건물이 설계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DS 디자인 같은 게 위에서 복수형 명사로 열거된 거고요. C에 복수형 명사로 열거된 거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헤비타트 디자인스라고는 나오지만 마지막 거 보시면 랜드스케이프 얼바니지 그 풍경 도시 계획은 이런 뜻이야. 풍경 도시는 비교적 최근에 계획 접근법이다. 그래서 어드보케이트 포 뭐뭐를 옹호하는 뜻입니다. 그냥 타고난 그 지역에 혹은 원시 그 뭐라래 원시 뭐 토양의 그 지역의 서식 디자인들을 옹호하는 즉 이 헤비타트 디자인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디스 디자인들은 앞에 여러 가지들이 디자인의 다른 방식들이 나열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표현하기보다는 요거 있죠. 첫 번째,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 또 컴팩트 디자인, 또 이 사용이 믹스된 개발. 얘가 디자인스야. 이 디자인스를 잘못 잡으면 헷갈리게 만들었네요. 그래서 이 도시 설계와 관련된 디자인들이 열거된 거는 B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B가 나오고 A가 연결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BAC냐, 혹은 CAB냐, 아니 CBA냐, 그걸 찾아야 되고, 그럼 1차적으로 자, 이런 for example 나왔죠. for example이라는 내용 속에서 랜드스케이프 얼바니즘이라는 단어가 먼저 언급됐지. 이해네? 그러니까 랜드스케이프 얼바니즘이 이거를 활용해서 나온 표현이 랜드스케이프 얼바니스트인 겁니다. 그러니까 풍경 도시화, 풍경 도시 계획이라는 단어가 최근에 생긴 도시 계획 접근법인데 이렇게 나와요. 즉 예시를 들었기 때문에 그 예시 안에 들어간 표현을 가지고 그 다음에 다 열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랜드스케이프 얼바니즘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랜드스케이프 얼바니즘을 활용한 사람들이 랜드스케이프 얼바니스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B에 이 표현이 먼저 나오기 전에 이것이 뭔지에 대한 정의를 C에서 깔아줘요. 그래서 C가 먼저 나올 수밖에 없어요. 12A. 또 39번.
자, 해석 다 해봐야 되네요. 피겨러티브 아트가 무슨 비유인가 그런데. 이 입장은 초기 이 피겨러티브 아트와 대조적이다. 근데 이 아트에서는, 피겨러티브 아트에서는 예술가가 그 물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에 집중을 두고 있고, 혹은 그나 그녀가 그림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보여지는지를 밝히려고 하는 공간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주관적이라는 거야, 주관적. 예술가의 입장에서 보는 그림이란 얘기죠. 예술가의 생각이지. 예술가의 생각을 나타내는 거. 해볼게요. 자, 모든 비유인가? 이게 피규러티브 페인팅은 현재 어떤 원근법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데이가 이런 피규러티브 페인팅스는 제시하고 있다. For short, 이게 근시안적인 뜻입니다. 근시안적인 형상을, figure, 형상, 뭐 인물, 모양. 여기서 혹은 축소된 형상이나 모양들을 혹은 물체들을, 이것들이 거리가 앞에서부터 포컬, 이제 초점이 앞에 있는 거야. 초점이 앞에 있는 곳에서부터 거리가 이제 뒤로 갈수록 줄어드는 물체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이 앞에 원근법이라는 형태로 우리는 익숙해져 있다. 여러분 잘 봐요. 얘는 원근법이 아니야, 이거는. 원근법이 아니죠. 그럼 원근법은 객관적인 거야. 멀리 갈수록 우리 눈에서는 작아지는 거지, 멀어지는 거고, 이제 축소하는 거죠. 그런데 디스와 얘는 주관적인 거야. 즉, 내용이 여기선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번 지금 객관적이 앞에. 즉, 원근법으로 표현된 그림은 세상이 그 그림을 특정 장면에서 어떤 그 세상을 보는 방식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다. 즉 원근법으로 그려진 그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까지 원근법 그림이네. 자, 그리고 이런 별표. These pictures 별표. 그럼 앞에 복수 명사 있어 없어? these가 가리키는 복수 형태의 명사가 있어 없어요? 응? 없어. 그러니까 이 그림들은 자신들의 방식에서는 예쁘다. 하지만 우리가 이거지. 얘네들은 이 얘기는 뭐야? 원근법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여기서 해버렸죠. But they do not represent sins as we might see them if you are looking at them. 이건 원근법을 무시했다는 얘기가 돼버려. 지금 박스는 보다 원근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 작가의 주관적인 생각, 그 물체가 그 정도 크기로 보였으면 아무리 멀어도 크게 그렸다는 얘기죠. 이 작가의 기준에서 그렸다는 것이 박스야. 그런데 이제 2번에서 포인트가 2개가 나왔어. These pictures. 이러한 그림들은 예쁘다. 그럼 these가 가리키는 게 그 앞에서 복수형으로 나오는 부분이 없다. 그럼 these pictures가 가리키는 거 어딨어? 여기에서 요거 하다. 요거. 그냥 그림들인데 이게 비유예술에서 이 그 화가가 그린 그림들에 대한 얘기라는 거야. 대상들에 대한 얘기, 대상을 그렸다는 거죠. 오브젝트를 그린 거지. 그럼 얘를 그림들로 표현이 되면 그림들의 물체가 있는데 그 물체는
화가가 그냥 알고 있는 거, 화가의 관점에서 봤던 그림들, 화가가 화가의 관점에서 보고 그 자기 기준대로 그려본 그림들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얘가 가리키는 복수 명사가 그 앞에 2번 앞에 없어요. 두 번째는 원근법이 무시된다. 여기가 2번 뒤에 나와. 그럼 2번 앞에까지는 다 원근법이야. 됐어? 이해돼? 네. 또 39번이었죠? 또 38번. 음. 자, 여기서 뭐 볼게요. This type of classification 지금 이제 미래가 나왔기 때문에요. But in the future, 여러분 이런 건 아무 혹은 여기에서도 이제 today 이런 우리 앞에서도 today 이런 거 나왔을 때 현재나 미래란 개념은 약간 뒤쪽에 있어요. 그런 것도 약간 감을 찍고 들어야 돼. 그럼 앞으로 있을 일이죠. 앞으로 그 실시간 데이터 수집이 이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찰지, 뭐 비용을 청구하나, pay as you drive. 얘는 뭐냐면 너가 운전할 때 지불하는 얘는 이제 가격이야. 비용. 비용을 청구하게 할 것이다. 뭐에 따라서? 그 길에 사람들의 행동에 따라서 뭐와 다르게 특정 위험군, 얘가 이제 위험군의 뜻이야. 위험군에 묶인 일반화된 고정관념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앞에서는 뭐라고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앞에는 고정관념으로 묶어서 청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반대로 봐도 돼. 이렇게 봐도 되고, 그런데 이제부터는 실시간으로 그냥 그 사람이 운전을 위험하게 하면 너가 운전할 때 그때 비용 청구가 발생하게 할 거다. 이렇게 됩니다. 즉 미래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런 for century가 나왔어. 뭐야, 과거 얘기하는 거. 그럼 2번 뒤에서부터 무조건 보란 얘기죠. 그럼 수세기 동안 이 보험업자들이 그들의 그 프리미엄들을 돈을 매겨온 거예요. 뭔가 우선 뭐 그 더 위에 어떤 혜택이라든가 혹은 더 뭐 그 웃돈이라는 뜻입니다. 그 웃돈들을 청구했다. 고위험군 카테고리, 고위험군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스모커, 또 담배 흡연자, 혹은 남성 운전자, 그다음 30세 미만, 그리고 익스트림 스포츠를 열광적으로 즐긴 사람들에게 보험업계들에서 보험업자들이 일부러 걔네들을 고위험군으로 묶어놨어. 얘가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같은 거야. 묶어놨어. 그럼 얘네들한테 프리미엄을 더 청구를 했다는 얘기야. 웃돈을 청구했어. 그럼 이렇게 분류한 것이, 근데 여기에서는 박스는 분류가 안 된 거야. 너가 길거리에서 위험하게 운전을 하면 그에 따른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바로 비용 청구를 하겠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는 클래시피케이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래시피케이션이 되는 거죠. 그 된 상태에서 그 사람들한테는 그 부담금을 매기겠다는 얘기야. 그럼 bad
하이 리스크 그대로 내놨죠. 똑같은 겁니다. 하이 리스크 카테고리 사람들이 결국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야. 이때까지는 다 그렇게 했어. 뭐와 상관없이 걔네들이 남자건 여자란 거 상관없이. 그런데 보시면 리얼타임 발표. 이때까지는 그렇게 설정을 해놓고 걔네들이 운전해서 사고 내면 돈을 더 내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미래라는 형식이 말 그대로 실시간이야. 이제부터는 그렇게 분류를 시키지 않고 앞으로는 그냥 실시간으로 너 위험하게 운전하면 돈을 더 청구하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겹치는 단어가 리얼타임으로 나왔죠. 그지? 5번이에요, 5번. 4번이에요? 잠깐만. 잠깐만. 네. 아, 네, 미안해요. 요거가, 얘가 있지, 얘가. 그러니까 미안, 요거 잘못 봤네, 잠깐만. 얘가 분류입니다, 분류. 네. 걔네들이 여성, 남성 혹은 이런 보시면 이 앞에서 30세 미만, 그리고 뭐 남자 이런 애들이랑 분류를 시켜놓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위의 별표, 쏘리, 위이 나왔네. 네. 미래가 나와버렸네요. 네. 미래네 미래, 윌. 그러다 보니까 bad, high, 얘는 이건 트릭을 준 거긴 합니다. 카테고리란 말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실시간으로 나쁘고 고위험으로 운전하는 사람들이 돈을 더 무게 될 것이다. 그 분류랑 상관없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쏘리. 또 42번. 40번 때도 어려워요. 다 11, 42는 그냥 같이 푸셔야 되고 여기서부터요. 지금 주제를 잡았어? 이 주제가 여기 있어. 뭐 물론 뒤쪽 관련해서 나왔긴 했는데 오토매틱 소트 데인가? 오토매틱 소트가 다시 오토매틱 소트에 대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A 거의 1번이 뭐 답인 경우도 없지만 뭐 A 보시면 이제 시간이 없다고 칠게. You will generate. 마치 badly지. 상황이 안 좋게 돼. 그러면 그 상황이 안 좋은 게 anxious겠죠.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 수가 있어. 그러면 이게 이제 narration이 뭐냐면 독백을 하는 거야. 자백을 하는 거야. 자기가 혼자 그 상황을 설정을 만들어. 이런 상황 설정 그 밑에는 믿음들이 있다. 프레임이 뭐냐면 어떤 틀을 씌우다는 뜻입니다. 이거 반대말이 딱히 존재하지 않아요. 너의 경험의 틀을 씌우게 하는 믿음들이 있다. 그래서 frame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뭐 반대로 치기에는 단어가 딱히 있지 않습니다. 뭐 경험을 지운다? 틀을 씌우다의 반대말을 remove인데 경험의 틀을 씌우는 어떤 믿음들이 있다는 얘기죠. 딱 예를 들어 예시가 나왔어. 즉 너의 자동적인 생각들이라는 것은
너의 정신을 빠르게, 잠시나게 빠르게 스쳐가는 마치 짧은 비디오 테이프와 같은 생각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보시면 여기까지가 목적어고, 약간 목적기 보면 이러한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생각들을 일종의 자기한테 말하는 형태라고 부를 수 있다. 근데 이것이 별표. 너의 하루를 어떤 항해할 때 너가 사용하는, 그러면 오토매틱 토치를 했어. 근데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생겼어. 그럼 그 무의식적으로 생겼을 때 여기가 답이야, 이거. 자, 예시를 나왔어. 자,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앵자이어티를 릴리프까지 발산하다, 뭐 완화시키다는 뜻이고, 반대말이 뭐 트리거, 뭐 스티뮬레이트를 보시면 돼요. 촉발하고 자극하는 거야. 불안감을 자극을 해. 혹은 불안감을 놔버려.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할 수 있다. 너가 방에 들어갔어. 몇몇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이 너가 너한테 말해. 아우, 나 이 상황 별론데, 네, 안 좋은데. 그럼 이게 뭐야? 불안감을 유발하는 생각, 뭔가 내가 첫 번째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뭐야? 마음에 안 드는 거야. I don't like this.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 오토매틱 소치라는 건 어느 순간에 장면을 보고 그것이 뭐 과거와 회상에서 연결돼서 그게 좋게 발산될 수도 있지만 안 좋게 발산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 상황의 예시는 얘를 보고 어느 순간 들어갈 때 사람들이 너무 많아. 별로야. 마음에 안 들어. 이건 불안감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풀어줬습니다. 스티뮬레이트고. 그래서 예를 들어, 그리고 또 내려면 이런 자동화된 생각들은 나쁜 거예요. 배드죠, 배드. 그럼 배드라는 거는 좋은 걸 없애는 거지. 클라우드가 가리는 거죠. 포지티브 익스피리언스를 가리는 거지. 연결되는 거지. 됐어? 또 24회, 또 25회, 25회 한 두 개, 세 개만 할게요. 2024년 5월. 여기 됐어? 일단? 됐어? 응. 봅시다. 몇 번? 23번. 네, 23번. 여러분, 이게 전체적으로 however 나왔고, however 나오면 무조건 보셔야 돼요. 딱 주제가 비슷하게 거의 나온 거예요. 그리고 대치 Y 나죠? 대치 Y 나오면 결과야. 그냥 결과. 그럼 두 개를 묶어서 봐야 돼. 만약에 너가 카페인 섭취가 지속적으로 뭔가 됐어. 그럼 너의 두뇌가 거기에 적응을 한다. 이렇게 되죠. 그럼 핵심 얘기는 뭐예요? 자꾸 나오는 거? 카페인입니다. 카페인. 그럼 카페인을 적응을 했더니, 카페인을 계속 일반적으로 먹었더니 두뇌가 적응을 해버려. 그때 그 결과가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똑같은 효과를 먹었으면은 똑같은 효과, 8시간이라는 걸 깨어있는 상태를 똑같이 유지하려면 적응을 하니까 더 많은 카페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핵심 얘기가 카페인이 보다 적응을 하기에
적응을 하니까. 네? 다시 카페인을 뇌가 적응을 하니까 더 많은 카페인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보기 단어에 브레인과 뭐가 나와야 돼? 카페인이 나와야 돼. 그러면 이렇게 봐도 돼. 그래서 내 자꾸 키워드 2개 뽑아라는 얘기가 브레인과 카페인 나오고 못 먹겠어. 그죠? 응. 몇 번이나 헷갈렸어? 4번? 그러니까 물론 자 얘는 오버컴이 돼버리면 노력들이 나와야 된다. 커피를 끊기 위해서 했던 어떤 노력들이 나와야 돼. 그런 건 없죠. 그래서 두뇌가 지금 거기에 적응을 해서 키워드가 하나가 빠져서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꾸준한 카페인을 두뇌가 어떻게 적응하는가. 더 많은 카페인을 요구한다. 이렇게 됩니다. 두뇌는. 또 또 한 개만 더 할게요. 24번. 24번. 여기도 키워드를 2개 뽑아봐. 여러분 내가 뭐라 했어? 이거 질문 딱 잡아. 질문 잡으면 이거 답이 주제라 했죠? 그럼 물론 이제 질문을 한번 읽어는 봐야겠죠? 우주에서 봤을 때 지구에서 가장 뭔가 그 커맨딩, 뭔가 아우르는 그 뭐 다 휘두르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바다에 엄청난 파란 색깔의 파란색이 그 특징이다. 주된 특징이다. 그 적은 형의 물은 이런 물의 색깔들을 나타내지 못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순수한 순수한 물 같은 경우는 이 물잔에서 그냥 투명하고 무색이다. 그래서 분명히 이 물의 엄청난 양이 파란색을 드러내고 있다. 왜 그럴까? 그럼 질문을 찾아야 돼. 질문을 써야 돼. 질문이 뭐? 왜 지구에 엄청난 바다는 파란색일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 잡으면 여러분들이 질문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럼 그대로 나온 거 어딨어? 이거밖에 없어. 4번. Why is blue? 왜 파란색이야? 그죠? 지구의 바다에 대한 얘기밖에 없습니다. 됐어? 또 뭐 한 개만 더 할까요? 될까요? 응? 더 있어?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알겠어. 그러면 지금 우리 25회까지 했죠, 대략? 그러면 28회까지, 26회, 28, 그치. 28회까지 해야 금요일 날 29, 30이 끝납니다. 오케이? 28회까지